부족하면은 그거는 받지 않고 좋다. 아주 우리 노후 생활을 위해 가지고 네. 정부에서 네. 만들어낸 뭐 좀 깎고 주고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남아있는 그대로. 그대로 주시는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일단 뭐 부족분을 다시 뭐 달라고 하시지 않는다니까 다행인데, 아까 또 더 오래 사시는 경우에 그 남은 돈을 다 썼다고 해서도 계속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택금융공사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너무 손실이 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네. 민간 금융회사가 이런 상품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공적 보증인 있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만이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민간의 경우 각 나라 금융회사들이 여러 차례 이런 걸 만들긴 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적 보증도 손해보는 건 손해보는 거니까요. 매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집값 추세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따져가면서 월 지급금을 좀 변경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조금 더 해주면은 네. 이 상품이 계속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네, 부장님 괜찮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깐깐하게 이렇게 뭐 의심만한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 충분히 따져보시고 선택을 내리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연금에 대한 다음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평소 알아오던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진 남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빌리기 위해 애를 쓰지만 선뜻 목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병원비가 없어갖고 빨리 입원비가 없는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병사가 악화된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 더 이상 남편의 수술을 미룰 수가 없는데요. 당장 당신 수술 받아야 된다는데 목돈도 하나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주택연금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매달 월급처럼 받는 주택연금으로 인해 생활비를 대신했지만 막상 큰일이 닥치니 목돈이 없어 고민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상황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건 좋은데 살다 보면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맞아요. 목돈이 필요할 때도 생기잖아요. 이럴 때 혹시 주택연금 중도 해지 가능할까요? 아,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네. 그동안 쓰신 거 다 그대로 상환하시고 그럼 네. 저희도 이제 저당권 다 풀어드리고 네. 또 거꾸로 연금을 계속 쓰시고 싶다. 근데 네. 목돈이 지금 필요하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에 목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제도가 네. 있습니다. 일시 인출 한도 제도라고 하는데 예. 그럼 그거를 설정해서 목돈을 쓰시면 되고 아. 또 설정을 해놨는데 계속 사셔도 목돈 들어갈 일이 없다. 네. 그러면 또 일시 인출 한도는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보험 같은 거는 미리 해지를 하게 되면 조금 떼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그렇지 않나요? 예, 저희는 떼이는 건 없고 그동안 쓰셨던 것만 갚으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받는 방식도 바꾸고 많이도 네. 적게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그 나의 삶의 방식에 따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용한 주택연금 과연 가입 조건은 어떤지 좀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 연령부터 살펴볼게요. 자, 연령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군요. 네, 고 교수님. 예, 이건 최근에 입법 예고를 통해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보다는 나이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부부 모두가 6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기존에는 부인이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연령대에 못하는 경우 못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분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1주택. 그러니까 주택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1주택이라 하면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식들 명의로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딱 한 채여야 된다. 네. 만일에 다른 곳에 또 집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두 채 이상이다. 그럼 네. 이제 가입이 안 되고요. 근데요, 그게 이제 1주택이라는 게 뭐 공동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지분을 갖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있고 그다음에 뭐 투자용으로 다른 분들과 뭐 형제라든지 같이 이제 뭐 집을 사놓으신 게 있다. 그럼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1주택으로 저희가 간주를 해서 연금을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